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6일, 2024년 전력 10월 23일 기술보도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오늘 카메라가 조금 이상하죠? 우리 우리 컴퓨터가 좀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복종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정상대로 자 합시다. 우선 위대왕께서 천정궁을 세우시거나 다른 의미에서 그 깃발을 꽂으신 다섯 군데를 가봅시다. 천의국 영토를 확인합시다. 현재 청평 테네시는 영상 4도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까 보니까 6도, 예, 맞습니다. 6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오전 중에는 비나 눈이 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영상 12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일궁으로 가야죠. 천일궁은 현재 영하입니다. 영하 3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조금 눈이 조금 올 가능성이 있는데 최고 기온이 4도입니다. 오늘 밤에는 또 영하 3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4도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텍사스를 갑시다. 텍사스의 자유광석 RV 파크 그리고 캠프그라운드는 영상 5도입니다. 텍사스마저도 좀 겨울 날씨네요. 5도 그리고 맑은 날씨고 오늘 19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밤에는 6도 최저 기온이고 내일은 21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낮하고 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한국의 순천 전정국은 현재 10도입니다. 그 날씨가 그리고 흐린 날씨고요. 일부 흐린 날씨고 오늘 밤에는 4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15도입니다. 내일은 plenty of sunshine, 풍부한 햇빛이 나온답니다. plenty.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군마 천정국으로 갑시다. 군마 천정국도 역시 현재 기온이 10도인데 대체로 흐린 날씨고 오늘 밤에는 4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17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의 말씀 드립시다. 충성경 재화 탕감복기 제4장 탕감 노정과 우리의 생활 1201페이지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됩니다. 하나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은 반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은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네. 참 어머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싸울 때 지는 적이 이긴다. 늘 하셨잖아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참 어머님. 네. 늘 그러셨죠. 네. 지는 적이 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 교훈을 삼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는 거 보니까 남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웃는 거 보니까 뭘 생각하는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제, 한 며칠 동안째 아마 6일이나 7일 동안 일단 휴전을 하면서, 하마스 쪽에서는 인질을 잡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마스의 체포하고 감옥에
가지고 있었던 하마스 뭐랄까 테러리스트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현재는 이스라엘이 뭐 서로 이제 때리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 후전 전보다 더 강력하게 가자 지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가 그동안 가자 밑에다가 계획 아니 아직 안 했어요. 내가 말할 때 그래서 기다려봐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다 거기다가 놓고 이제 못 쓰게 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아직 안 했네. 아직 안 했어. 언제 할 거야? 빨리 하지. 아직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거기 익사하든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 잡든가 죽이든가 그런 그 작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질이 아직 남아있어요. 100명 이상 그 인질이 아직 남아있고 그 중에 터널 속에 사람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하고도 지금 규모는 작지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오죠. 헤즈볼라하고 헤즈볼라도 역시 이란이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테러 단체입니다. 그래 하마스하고 헤즈볼라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마스는 주로 가자 지구에 있는 반면에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쪽 지방에 있어요.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훨씬 커요. 헤즈볼라의 그 전투 용어는 한 20만 명인가? 하여튼 훨씬 커요. 근데 그 두 개 다 이란이 뒤에 있는데 이란이 또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후티라는 세력이 있어요. 후티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남쪽 그러니까 남쪽 이 가장자리에 모서리에 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근데 그 후티가 또 미사일을 갖다가 미국의 미국 배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공격을 조금 하고 있는데 뭐 후티는 조금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란이 하여튼 그런 세 가지의 세력을 서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든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는 미국의 해군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그러고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도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돈이 바닥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은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 안에서 지금 새로 뽑힌 하원 의장이 있잖아요. 존슨 하원 의장이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좋다. 다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면요.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미국이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데 미국의 국경을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남쪽 국경을 놔두면서 우크라이나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하원에서는 그런 지원 자금은 통과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화당이 그걸 가지고 또 뭉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백악관하고 하여튼 민주당이 지금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놔두면은 소련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실
많은 군사 분석가들은 이미 러시아가 이겼다. 근데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진 전쟁에다가 왜 돈을 계속 쏟아붓느냐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어제죠. 의회에서 또 어떤 협박을 했냐면은 돈을 안 주면은 우크라이나가 무기하고 이제 탄약을 보낼 수 있는 돈을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젊은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건 참.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은 미국 여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여론은 뭐 우크라이나보다도 또 새로운 전쟁이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실제 군대를 보낼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진짜 어리석은 일이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 가능성이 있는 동아시아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날짜가 뭐냐면 1월 14일. 이 날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만의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거기서는 총통이라고 하지만 대선 마찬가지예요. 대선이 있는 날이 1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가 3명 있어요. 3명 있는데 지금 현재 여당의 대통령은 총통이 이제 다시 출마할 수 없어요. 헌법 때문에. 그래서 부총통이 지금 부통령이 지금 그 당에 지금 지금 이미 출마를 선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사람이고 매파라고 하죠. 매파라고. 그리고 이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대통령은 지금 총통은 뭐 우리가 독립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이미 독립했으니까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독립을 공식으로 선언하면은 우리는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선언하지 마라. 근데 지금 현재 짜잉wen 총통은 우리는 독립을 선언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으로 이제 출마하는 이 부통령은 이제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때문에, 총통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음은 이제 두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세 사람 지금 출마한 사람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입장을 내세우죠. 중국도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대만 국민은 홍콩에서 벌어진 일을 봤거든요. 예? 홍콩에서 벌어진 일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통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당신들 이번 선거한 것은 전쟁과 평화의 선택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이기면은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킹스 리포트에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은 중국은 말하자면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말하자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그런 스타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것이 이제 어렵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특공대나 보내고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대만뿐이 아니에요. 이제 그 남중국해가 또 이제 특히 필리핀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고, 중국하고 필리핀 사이에 또 어떤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떤 바다에서 싸움이 벌어질 그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함정이 남중국해에 들어가니까 중국은 우리 영해에 불법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이제 국제재판소에서도 인정하는 국제 영해인데도 중국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영해에 우리 바다에 불법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중국이 전쟁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거기다가 또 대만 사람들은 중국이 설마 우리를 공격하겠어요라는 여론이 또 강합니다. 왜냐면은 하지. 그러면은 그 대만이 특히 첨단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요. 첨단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마 중국이 자기들의 반도체 공장을 파괴할까? 오히려 그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큰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는 대만을 걱정하고 있는데 대만 사람들은 좀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 불감증.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거야. 설마 해고 계속 전쟁 안 났잖아. 맨날 난다. 너비 났나 보라고 오늘날까지 안 났잖아. 그런데 오늘날까지 안 났다고 해서 앞으로 안 날 보장은 없잖아요. 그게 나면 나는 거야 이 사람들. 나면 났구나 뭐지. 낳기 전에 당당당 그러질 않아요. 그게 그 불감증이 안정 불감증.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도 지금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거리에서 살고 있잖아요. 벌써 그것은 88 올림픽 전부터 그랬어요. 그것이 88 올림픽 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88 올림픽에 중국하고 소련을 참여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네? 아니면은 북한이 올림픽 스타디움을 공격할 거다. 충분히 공격할 수 있거든요. 서울의 전역이 지금 거의 전역이 전 지역이 북한의 장거리포 안에 사정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불감증이라니까.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못 느낀다니까 아무것도. 네. 앞에 폭탄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떡하라고. 떨어지잖아요. 그때 가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도망가야지 그런 거. 생각하기 싫은 거야 생각하기가. 실제로 여태 아무리 위험하다 뭐 했어도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냥 불감증이 딱 걸려버리는 거야. 설마 전쟁이 날려. 대만 똑같은 거지. 그러다 이제 한번 당해야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좀 늦은 거. 대만 사람들도 큰일 났구나. 그렇죠. 홍콩이 넘어갔는데 그걸. 그러니까 홍콩이 넘어간 것을 이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분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역시 많아요. 그래서 새 후보 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중국하고 협상을 하자고 하는 표가 지금 갈라졌습니다. 야당이 통합 후보를 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매파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1월 13일 그것을 지켜봐야 되겠어요. 한 달 정도 남았죠. 대만이 전쟁이 나면 다 위험해. 일본도 한국도 다 위험해. 네. 다 차례차례 먹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도 그저 대만의 안보는 우리 안보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 실제 어떻게 할지 모르시고. 집주인들이 저는 안일하게 남이 아무리 지켜주려고 늘 본인이 안 지키는데 그게 지켜져요? 그렇죠. 본인이 자기 집을 지켜야지. 네. 근데 대만은 수십 년간 대비해왔죠. 준비를 해왔어요. 중국의 공격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구입했고. 그리고 미국의 그 정책이 이제 바이든 때문에 좀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좀 애매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참전할지 안 할지 말 안 했었어요. 그전에는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주국방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제공하겠다. 돈을 받고.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래도 애매하니까 중국도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그걸 바꿨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우리는 대만을 보호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의 국무부가 또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에 바뀐 것이 없다라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일단 바이든이 하는 말을 최고 사령관이니까 중국이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또 중국이 그러면은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괌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 기지를 먼저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은 북한을 시키고 공격하는 거. 북한이 공격하게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런 면에서 좀 잘못했어요. 바이든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안보가 더 위험하게 됐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바이든이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아. 트럼프가 나쁘다고. 그것은 미국의 좌파 언론만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글로벌리스트 언론들만 보니까 그렇죠. 글로벌리스트들이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자기 돈을 갖고 선거운동을 해요. 자기 돈하고 그리고 일반 서민으로부터 모으는. 그냥 서민 편이거든. 예. 그래서 싫어하는. 그렇죠. 엄청 싫어해요. 네. 그 사람이 서민 편인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 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트럼프를 이제 없애려고 이제 모든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이기면은 자기들의 입장이 이제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바이든이 트럼프가 복수하고 나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수를 써서 이제 트럼프를 이기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가고 있죠. 이기는 것도 그게 하늘이 그 사람 편이면 못 이겨요. 네. 아무리 그래도. 네. 지난번에는 코비드를 이용해서 이겼어요. 트럼프를 이겼어요. 코비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좀 정치에 대해서 약간 문외한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용하고. 그렇죠. 그런데 경험도 없고. 네, 그렇죠. 지금은 트럼프가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뽑을 것인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펜스를 했잖아요. 그 사람 했으면 안 되는 놈인데 잘못했어. 그러니까 펜스뿐만 아니고 트럼프는 인선에 잘못한 게 많았어요. 국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다 잘못했어요. 몰랐지. 네,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을 이제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많이 깨닫고 배우고. 네. 지금 포기 안 해주는 게 참 고마워요. 그렇죠. 그게 고마워요. 네. 참 훌륭해요. 훌륭해요.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네. 재벌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네. 누구를 뽑을지 모르지만은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지금 트럼프는 이번에 이기면은 그 임기를 하나밖에 못해. 헌법상. 그렇지,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헌법상 2번 이상 그렇죠. 못하게 돼 있죠. 두 번보다 더 이제 못해요. 2번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부통령 될 사람은 4년 후에는 그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자기 후계자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아들 하면 자기 아들, 아들이랑 한번 전화해보고 전화하고 그것을 그거 조금 아들들이 상당히 괜찮죠. 그래요. 괜찮은데 정치적으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어디가 지금 바이든도 아들 때문에 좀 골치 아프잖아요. 예. 이 사람이야 뭐 다르지. 뭐 다르지만 부통령의 자기 아들. 그런데 헌법상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같은 주에서 나올 수 없어요. 네. 주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만일에 주소가 같으면은 모르지만 두 사람이 다 그 플로리다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은 아들은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뉴욕이면 괜찮아요. 괜찮고. 네. 그런데 조금 그것은 그래, 지금 보면은 누가 하면은 자기가 하던 거를 그대로 잘 계속 할 거지. 지금 거의 알 수 있지 않아? 그래서 부시도 자기 아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누구지? 그 클린턴인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전에도 누구더라? 애덤스. 그 2대 대통령하고 그 조카였지? 있었고. 그리고 20세기에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조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연속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통령으로 뽑는 건 그게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네요. 예. 자, 오늘은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트위치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이걸 트위치로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트위치가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채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는데 뭐 그래요? 네. 안 나와요. 방송할 때만 나오지. 이거 끝나면 싹 사라져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사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